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일단 삼부토건 오늘 시간에가 하락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주가가 1,300원, 1,280원에서 1,445원까지 일봉으로 따지면 저점이 마이너스 8%, 고점이 3%, 차이를 보면 10% 이상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갔죠. 네, 일단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력이 물량을 털었냐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아직은 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건데 일단은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계속 보시면 뭐 알겠지만 고점이 아주 낮은 기울기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전 고점의 매물에서 계속 거래 터진 매물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뭐 방심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삼부토건이 뭐 좋은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를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 다들 보셨겠지만 매출이 640억인데 영업이익이 얼마요? 마이너스 280억이요.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힘들죠. 자,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8월 16일에 반기 보고서에서 회계감사인이 의견 거절을 냈었는데 내년 3월 감사 보고서에서도 의견 거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거래 정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 그 이유는 간단한데 일단 어제 시간에서 마이너스 7%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전환사채를 그죠? 삼부토건이 상상인으로부터 사왔던 전환사채 98억을 다시 재매각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98억 원에 사온 전환사채를 다시 98억에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질을 아셔야 되는 게 자, 운영자금이 확보되니까 직원들 월급을 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98억을 상상에 다시 사온 거예요. 98억을 내가 사온 걸 내가 다시 98억에 파는 겁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들 이 98억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삼부토건은 원래부터 돈이 있었는데 직원들 월급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왜냐하면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여기서 매도한 물량을 보면 전환세권을 어디서 팔았어요? 자, 11월 22일에 이미 여기서 30억 가량, 그죠? 30억 가량 물량을 뭐 했다? 팔았다는 거 10월 22일에. 10월 20일 언제예요? 10월 22일이면 저번 달 뭐 화요일입니다. 이때도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었다라면 직원들 월급을 안 주고 29억으로 상상인의 전환사채를 사왔다라는 건데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회사를 믿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자, 동시효과 시작했고요. 미친 짓이 미친 짓.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사를 믿는 것은. 그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을 잘 보세요.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각을 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과연 우리 주주들을 생각하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인가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뭐 했어요? 자율 공시를 했어요. 보아요? 기타 경영상 자율 공시. 주주를 위해서 자율 공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얘네가 자율 공시한 내용은 개인들을 속이기 위한 공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전환사채권을 매각할 때는요, 이자를 5%를 받고 매각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100억을 매각한다 그러면 105억에 매각을 해요. 그쵸? 요런 식으로 매각을 진행을 하는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 전환사채 건면 총액 이 건면 총액을 그대로 매각을 합니다. 돈을 더 받지도 않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사가는 PS 에너지 조합이나 이 FCMC 조합 이 조합들이 결과적으로 삼부토건과 관련이 있는 조합 즉 삼부토건의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는 조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자도 안 받고 매각을 하고 정확하게 이러한 계약 체결 시와 중도금과 잔금까지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준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이 일정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 일정까지
그지? 주가를 올려야지 우리가 비싸게 팔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상상의 희망회로를 펼치면서 무조건 존버를 타야 돼. 이 공시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라 라고 자율공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빼박 증거를 좀 가지고 오면 결과적으로 삼부토건이 상상인한테 전환사채를 사온 게 맞죠. 근데 사올 때 이 98억 3천만 원을 98억 3천만 원에 사왔냐? 아니요. 98억 3천에서 곱하기 몇 프로? 105% 해야 됩니다. 왜? 이자 5% 주고 사왔어요. 상상인한테. 근데 이자도 안 받고 이 조합한테 판다? 뭡니까? 이거는 사실 배임이나 다름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삼부토건 나쁘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라갔을 때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전환사채 관련된 공시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 전환사채, 이 상상인이 풋옵션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누구죠? 상상인이 풋옵션 행사하거나 삼부토건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전환사채를 가지고 올 때도 이자를 주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단 말이야. 자, 299억. 자, 이 71회차 전환사채 맞죠? 자, 우리가 옵션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잘 보세요. 자, 옵션에 관한 사항에서 자, 조기 상환 죄송합니다. 자, 옵션에 관한 사항에서 본사채 사채권자는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해 6월 30일 매우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조기 상환 지급일이라고 한다. 자, 전자 등록 금액의 조기 상환료를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 상환 지급일이 영업은행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영업일을 상환하고 조기 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유는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자율이라는 게 있죠. 이자율. 사채 표면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상상인이 삼부토건에 이 풋옵션으로 팔아도 이자는 줘야 돼요. 이자는 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잘 봐봐요. 만약에 삼부토건이 또 사왔다라고 하면 삼부토건 요게 지금 삼부토건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299억 중에서 자 설명드릴게요. 299억 중에서 상상인이 150억을 이미 전환상장에서 팔았습니다. 8월 달에. 그럼 지금 149억이 남아 있는데 여기를 읽어보아 하니 자 2024년도 6월 30일에 다음 영업일인 24년 7월 1일까지 매매 완결로 보면 본사채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중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149억에 대해서 상상인한테 중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도 상환 청구권에 대해 따른 매매 목적의 매수 대금은 매매 완결이 상관없이 105%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즉 149억을 삼부토건이 상상인에 사왔다라고 하면 이자까지 105%를 줬을 텐데 왜 도대체 상상인증권은 여기서 이 전환사채권을 파는데 이자도 안 받고 그냥 팔겠어요? 아는 놈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아는 놈들이라고 하면은 이놈들이 결과적으로 삼부토건은 이 물량을 잘 팔아주기 위해서 주가를 부양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주가 부양에 힘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회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구사정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반등했을 때 주가가 반등하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때 뭐 해야 돼요? 정리하셔야죠. 정리.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거를 들고 내 평단이 2,000원이다. 내 평단이 3,000원이다 라고 해서 나 3,000원 올 때까지 버틸 거야. 아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내 평단이 4,000원이야 5,000원이야. 올라올 때까지 존버하면 존버는 승리한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존버하다 어떻게 돼요? 깡통 차요. 건질 수 있을 때 주가 올라왔을 때 건지세요. 그 매도에 대한 타점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삼부토건. 쟤는 이제 신규 매수 타점은 잡아드리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고 매도 타점만 잡아드릴 겁니다. 반등했을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 부분 잡아드릴 거고 현 구간부터는 급등이 나왔을 때 반드시 매도에 대한 스탠스를 가지고 매도하셔야 된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웰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1,000원에서 5,000원까지 반등을 하고 주가 500원까지 빠져서 상패가 됐거든요. 근데 웰바이오텍의 이 이일준이라는 사람이 삼부토건으로 스며들어 와가지고 삼부토건도 개판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내가 이번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영원히 탈출하지 못하고 내 계좌는 깡통 계좌 상패당하면 종이 쪼가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삼부토건
매출이 640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80억입니다. 회사가 제대로 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뭐 재건 관련돼서 우크라랑 협의하고 직접 우크라까지 간 회사는 삼부토건 밖에 없다. 삼부토건이 그래도 그 재건주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다. 정말 개소리입니다. 정말 개소리고요. 중요한 거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대감을 이용해서 세력들이 전환사채 1,000원짜리를 매각하려고 매도하려고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급등시켜서 매각할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는 열어두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고요. 이 삼부토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하게 이렇게 계약 일자까지 보여줬다라는 것은 자 우리가 날짜 자체가 잔금이 12월 13일입니다. 그쵸? 이게 잔금이에요. 자 이게 잔금인데 하나만 좀 생각을 하세요. 잔금이라는 것은 빨리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2,000원까지 올랐어. 예를 들어서 날짜가 12월 1일이야. 잔금이 13일이야. 12일 남았잖아. 우리가 봤을 땐 야, 이 잔금까지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해서 들어가는 멍청한 생각을 할 텐데요. 이러한 잔금은 도중에 바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에 주가 2,000원대 납입해서 종가 끝나고 어떻게? 이 납입을 해서 10일을 받은 다음에 다음날 바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1,000원짜리를 2,000원에 팔 수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급락 나오죠. 1,490만 주가 나오면 여러분 영영 탈출 못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하다가 물 타는 사람 물 타기도 말고 물려 계신 분들도 최대한 높이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말고 삼부토건 이제는 좀 대응을 해야겠다. 이제는 매도 타점을 좀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3번 위에 번호 010-9201-6329 제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매도 타점은 잡아드릴 수 있지만 삼부토건을 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수익 내서 나가게 해드리겠다 못해요. 매도 타점만 잡아드릴 거예요.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 삼부토건 이번에 좀 탈출하실 분들 반드시 숫자 3번 위에 번호를 남기셔서 탈출 전략 짜시고요. 탈출하시고 나면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정도 추천드릴 수 있는데요. IRA 법안으로 2차 전지가 폭등했던 것처럼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12월에 통과가 됩니다. 그런 바이오 종목이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당연한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을 받고 있으니 사람들이 바이오 종목 사야 된다 하다가 지금은 조용해요. 하지만 항상 주식은 눌렸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매도해야 됩니다. IRA 법안 통과 전에 올라가다 주가 빠졌었어요. 2차전지. 근데 통과되니까 급등 나와서 못 잡았단 말이야. 똑같은 흐름이에요. 지금 바이오 종목 한 종목 잡아가야 된다.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본다라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삼부토건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린지 이러한 기법까지 넣어놨습니다. 체크하시고 자 매도 타점은 숫자 3번 그 다음에 히든 종목 그리고 이러한 기법 이건 또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